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챕터 13 운명의 수레받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18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운명의 수레바퀴랑 좀 비슷한 이미지들을 많이 봤죠. 먼저 티벳의 생명의 바퀴도 봤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에 있었던 어머니 자연의 바퀴도 봤죠. 오늘도 그런 식으로 비슷한 이미지, 이 수레바퀴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One of the earliest known tarot decks present. 자, 그 타로 덱 중에서 가장 초기의 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을 제공한다. 뭘 제공하느냐? The Wheel of Fortune in its most common medieval form. 예, 운명의 수레바퀴의 가장 일반적인 그 중세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그런 게 이 옛날 타로 덱 중에 하나가 있다. 이게 이제 그림 46에 나오는 건데 46에 아예 나와 있죠. 스포르자 덱이라고. 예, 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Four human figures are fixed to this wheel. 자, 4명의 인물이 이 바퀴에 고정되어 있다. The one on his way up is saying Regnabo. 근데 가로 열고 I shall reign. And he is growing a pair of ass ears. 자, 이 4명의 인물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인 거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예, 바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라틴어겠죠. 레그나보. 나는 통치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S2여니까는 당나귀 귀 있잖아요. 이게 짐승 같은 어떤 수성, 동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게 상징이. 그 당나귀 귀를 기르고 있어요. 자, 그림을 좀 먼저 보시죠.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좀 흐리게 보이는데 사실 이 그림도 그렇게 막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컬러라서 좀 괜찮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바퀴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말 인물이 4명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날개가 달린 인물이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당나귀 같은 토끼 같은 그런 머리띠를 하고 있는 그게 있는 거죠. 당나귀 귀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당나귀 귀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내려오는 사람은 당나귀 귀는 없는데 꼬리가 생겼죠. 꼬리가. 그리고 맨 아래에 웬 할아버지가 저 수레바퀴를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있죠.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막 누더기 저 무릎이 다 헤어져 갖고 옷이 다 누더기인데 그 할아버지는 짐승의 귀도 없고 짐승의 꼬리도 없죠. 그런 그림 이게 이제 스포르자 덱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그나마 좀 말풍선이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그 말풍선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에 나올 겁니다. The figure atop the wheel. 바퀴 꼭대기에 있는 인물은 has full grown ass ears. 완전히 다 자란 그런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 He holds the ruler's scepter and says Regno. 이 Regno라는 라틴어의 뜻은 I reign. 나는 통치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는 다 자란 당나귀를 갖고 있고 아까 했고 룰러스 셉터니까는 그 룰러 통치자 지배자 혹은 어떤 왕이나 왕비가 갖고 있는 그 셉터를 가지고 있고 나는 현재 지배한다는 거죠. 아까 올라오는 사람은 미래에 지배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나는 현재 지배하고 있다. The figure on his way down. 근데 이제 내려가는 사람은 has lost his ass ears. 당나귀의 귀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has grown a tail. 대신 꼬리가 자라있다. He says 레그나비. 라틴어로 레그나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I have reigned.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네요.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요. 내가 통치를 했노라 라고 지금 그는 말한다.
The bearded old man at the bottom. 바닥에 있는 그 수염이 난 노인은, 근데 이 노인이 the only fully human figure of the four. 그 넷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 꼴이나 그 동물의 귀가 없지 온전하게 인간의 모습인데 is pictured on his hands and knees. 이럴 수가. 그런 모습인데 하고 있는 저 모양이 뭐예요? 두 손과 두 발로 기고 있죠, 지금. 예. 서 있지를 못하고 있죠. 예. 예, he says, 그는 말한다. sum sine regno. 이 뜻은 I am without reign. 뭐라고 번역할까요? 나는 이제 그런 통치와 무관하다라고 하면 될까요? Fortune is enthroned in the center of this wheel. 자, 운명의 여신은 이 바퀴의 센터, 정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She is blindfolded and wears a pair of golden wings. 그녀는 이제 운명의 여신인 거죠. 운명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예, 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한 쌍에 황금의 날개를 달고 있는데, 예, 아까 우리 그림에서 다 봤죠. indicating.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both. 지금 두 가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뭘 가리키냐? Her indifference to man's plight. 자, 그녀가 인간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거에 indifference,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and her divine power to control his destiny. 그런데도 불구하고 his destiny, 인간의 운명인 거죠. 인간의 destiny를 control, 통제하는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안대와 황금의 날개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plainly, 분명하게 she makes asses of those. 그녀가 그 사람들의 당나귀 귀를 만들고 있다. who out of hubris elevate themselves above her. 근데 어떤 사람한테 당나귀 귀를 달아주냐 하면은 out of hubris, 오만함으로 인해서 elevate themselves, 스스로를 더 높인 거예요. 누구보다? above her, 그녀보다. 예. 운명 그 자체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운명의 여신이 벌을 준 게 뭐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진짜 인간인 줄 알아? 네 속에 숨어있는 동물적인 본성을 한번 봐보거라 하면서 무언가를 당나귀의 귀나 아니면은 짐승의 꼬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온 그 노인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두 발로 설 힘조차 남아있지가 않죠. 예, 참 슬프네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뭔가. She takes her revenge. 그녀는, 즉 운명의 여신은 복수를 한다. 어떻게? By flinging them down. 그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 이 오만한 인간들을 집어 던진다는 거죠. 어떻게? On all fours. 이 on all fours가 네 발로 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ike beasts of the field. 저 들판의 짐승들처럼 네 발로 기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짐승 차원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 오만한 인간들을. 그런 걸로 복수를 한다. The old man under the wheel. 근데 바퀴 아래에 있는 노인은 like 오이디푸스 at 콜로누스.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처럼.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자기 엄마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눈을 찌르면서 이제 그 자신의 비극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오래 살았어요. 노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말년을 보낸 곳이 이제 콜로누스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이디푸스의 말년을 갖다가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 말년의 이야기는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예,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오이디푸스의 말년이 나오죠. 그 노인은 has fallen from high estate. 예, 아주 높은 지위에서 has fallen, 추락을 했다. 예, 왕이라는 지위에서 장님으로 추락을 했잖아요. But 그러나 again like Oedipus, 다시 한번 오이디푸스처럼 through this experience, 그 경험을 통해 he has at last become truly human. 그는 마침내 온전한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 예.
비록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서 바닥에 엎드려 있지만 그는 어쨌든 간에 짐승의 귀와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노인은 운명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났죠. 예. 겸손만이 인간을 이 수레바퀴로부터, 운명의 여신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뭐라고 할까, 아주 씁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이 그림에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저 운명의 야신의 소나기에 나는 지배할 것이다, 혹은 나는 지배하고 있다, 혹은 나는 지배를 했노라 하면서 오만에 차 있는 그 인간들은 무한대로 저 수레 바퀴를 돌고 돌고 돌겠죠. 예. 그런데 저 아래의 노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스포르자 덱 타로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였습니다. The wheel is often pictured more outspokenly. 자, 바퀴는 좀 더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뭘로? As a corrective for hubris. 예, 오만함을 바로잡는 어떤 걸로써 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묘사가 된대요. Medieval art shows it quite frequently as an instrument of torture. 중세의 예술에서는 그것을, 즉 바퀴를 종종 instrument of torture 하면은 고문 도구인 거죠. 고문 도구로 보여준다. On which the proud are broken in hell, while the devil turns the handle. 오만한 자들이, 더 proud, 오만한 자들이 혹은 교만한 자들이 broken, 부서지는 거예요. 뭐 뼈와 뼈 같은 게 이제 뚜도독 부러지는 거겠죠. 어디서? in hell, 지옥에서 부러지는데, 그때 the devil, 악마가 turns the handle,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The Greek story of Ixion. 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익시온 이야기도 deals with a similar theme, 비슷한 주제를 다룬다. 자, 지옥에 대한 그림 2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왼쪽에 있는 천사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왼쪽은 천국인 것 같고 이제 아래쪽이 지옥인 것 같죠. 예, 악마들 3놈이 이제 인간들을 신나게 돌리고 있네요. 가운데 있는 악마가 돌리고 있고, 인간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지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돌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검색하다 보니까 요 그림도 재밌어서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여기서는 진짜로 그 오른쪽에 있는 악마가 핸들을 돌리고 있죠. 그 핸들을 이렇게 삐걱삐걱 돌리고 있으면은 저 수레바퀴가 마치 톱니처럼, 시계 안에 톱니처럼 돌아가면서 인간들이 저 무한의 수레바퀴를 에서 묶여갖고 훨씬 더 괴로워 보이네요. 훨씬 더 괴롭게 저렇게 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익시온 신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According to this myth, 이 신화에 따르면 익시온 was bound by Zeus. 익시온은 제우스에 의해서 묶여요. To a fiery wheel, 불타는 바퀴에 묶여요. Because 왜냐하면 he made so bold. 그가 아주 대담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as to fall in love with Hera, Queen Mother of Olympus. 올림푸스의 여왕 헤라와 사랑에 빠질 정도로 대담했기 때문이다. 역시 오만했던 거죠. As with Oedipus, 오이디푸스와 마찬가지로 the gods, 신들은 inevitably punish those, 어떤 사람들을 벌 준다.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벌 주냐 하면은 who, forgetting their human limitations, 인간의 한계를 망각하고 aspire to make conquered the kingly masculine principle, 가로 열고 symbolized in this story by 제우스. 자, 이 이야기에서는 제우스로 상징이 된 그 kingly masculine principle 하면 뭐예요? 제왕적인 남성 원리죠. 그 제왕적인 남성 원리에 make conquered 하면은 커컬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부정한 아내의 남편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남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그걸 갖다가 커커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고 제우스를 아내가 바람난 남편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게 제우스가 제왕적인 남성 원리를 상징하는데 진짜 말하자면 정말 뻐큐를 날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오만한 인간이 있다면, 이 모두가 지금 다 상징으로 지금 이야기돼야 됩니다. 자, 익시온의 신화에 대한 어떤 그 사파 하나를 제가 구해서 넣었습니다. 역시나 바퀴. 근데 이게 불타는 바퀴라고 하죠. 불타는 바퀴 위에 역시 인간이 묶여서 누군가 이제 돌리고 있는 그런 바퀴 위에 고문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바퀴가. 그러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익시온 신화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익시온이라는 어떤 지상의 한 뭐 왕이었대요. 그 남자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공경에 빠지니까 제우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야, 너 우리 신들의 세계에 와서 살아 하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익시온을. 근데 자기를 구해줬으면은 제우스에게 고마워하면서 잘 살면 될 텐데, 익시온이 신들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감히 헤라를 꼬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제우스가 이제 구름으로 헤라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익시온을 시험한 거죠. 진짜로. 그리고 왜 헤라라는 인물이 당연히 바람을 피기도 했지만, 헤라라는 인물이 이제 익시온 같은 인간과 이제 바람을 피지 않고 제우스의 시험인 거예요. 제우스가 구름으로 헤라 모양을 만들어서 익시온한테 보내서 익시온을 어떻게 하나 해봤더니 익시온이 정말로 그 헤라랑 이제 잠을 자버린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만든 가짜의 구름으로 만든 헤라와 익시온 사이에 또 이게 신화라서 임신이 됩니다. 그 가짜 헤라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하반신은 말이고 그 다음에 상반신은 인간인 그런 괴수가 하나 있죠. 이 켄타우로스가 그들의 아들이 돼요. 근데 이 켄타우로스가 굉장히 어떤 그 성욕이 남다른 어떤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생긴 것도 저렇게 반인 반수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성격마저도 성도착자가 된 그런 신화, 좀 잔인한 신화죠. 그 얘기가 이제 요 문단에서 또 추가됩니다. It is worth noting in this connection. 자,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겠다. 뭐가 가치가 있냐? That 익시온이 근데 inflated with pride. 이 자부심에 pride, 아주 자부심에 inflated, 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ascended so far above the human station. 인간이 위치한 곳 이상으로 ascended so far, 너무 높게 올라간 거죠. 너무 높게 올라가서 that he impregnated a cloud. 구름을 수정시켰어요. 구름을 임신시킨 거죠. thus 그렇게 해서 producing the first centaur, 최초의 센토르가 아까 제가 말한 켄타우로스예요. 최초의 켄타우로스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 켄타우로스는 a monstrous creature with the head and shoulders of a man and the body of a horse. 아주 괴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켄타우로스는. 머리와 상반신은 인간인데 몸은, 그 하반신은 말인 그런 존재를 만들어냈다. The physiology of centaur. 자, 켄타우로스의 그 어떤 생리 기능은 is such that 뭐뭐하다, 어떠냐 하면은 although he presumably possesses human intelligence, 그가 아마도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his head, 그의 머리는 is so placed that,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놓여져 있냐면은 he is incapable of observing and modifying his bestiality. 그가 자기의 어떤 짐승 같은 욕망 있잖아요. 야수성, bestiality. 야수성을
incapable of observing. 예. 뭐뭐 할 수 없어요. observing 지켜볼 수도 없고 그리고 modifying 수정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머리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자기 성기를 바라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동물들은 그 머리가 어쨌든 그 켄타우로스를 생각해 보세요. 예. 머리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하반신은 이렇게 동물처럼 땅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건 거죠. 예. 왜냐하면 his animal nature and sexual parts are located behind. 예. 그의 어떤 동물적인 본성과 그리고 sexual parts, 성적인 부분, 즉 성기죠. 예. 성기가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다. 근데 가로 열고 in the unconscious. 예. 무의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예. 무의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 where they cannot be confronted and integrated in a human way. 예, 그래서 그것들이 in a human way, 인간의 방식으로는 confronted, 직면되고 그리고 integrated, 통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켄타우로스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게 뭐예요? 그가 어쩌다가 생겨났는지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 뒤에 문장이 몇 문장이 조금 더 나왔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